그냥 하나의 컨텐츠, 그냥 언어도 맨 처음에 그냥 영어로만 만들어서 올려보고 영어 국가가 아닌데 심지어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걸 영어권 국가 아니면 모를 거야 하는데 의외로 남미 국가에서도 굉장히 트래픽이 많고요. 되게 뭐 이런 국가에서도 영어를 전혀 모를 것 같은데 한다고 하는 국가에서 오히려 터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건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게임일수록 그냥 한 번에 글로벌로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플랫폼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집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첫 번째로 이 게임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어느 국가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지에 판단이 되고 특정 국가 하나 나온다고 하면 되게 자세히 해요. 크리에이티브도 이제 뭐 일주일에 몇 개씩 되게 교체를 계속 해주고 문구도 교체하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 유튜브 콘텐츠 누가 해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바로 마케팅 금액도 더 증액해서 확실히 올려버리고 그렇게 해야 차트에서 올라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편입니다. 광고를 처음부터 달긴 했는데 항상 보면은 광고 때문에 이 게임을 지웠다? 라는 경우는 저희 유저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고마다 다른데 강제로 보여주는 광고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해서 보상형 동영상이죠. 이거를 내가 보면 어떤 재화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게임의 일부로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광고가 뭐 게임성을 해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또 유저들도 광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광고 때문에 우리 게임의 콘텐츠가 좀 질이 낮아 보인다거나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광고 쓰는 플랫폼의 비중을 보면 보상형 동영상이랑 이제 인터스티셜 이제 전면 배너 광고죠. 하단에 이제 바 형태로 있는 그 배너 광고의 비율을 보면 저희 한 80대 15대 5 정도 거의 보상형 동영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보게 해서 리텐션이나 그런 거에 오히려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리워드 비디오의 가장 큰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앱 결제를 하는 유저가 있고 안 하는 유저가 있는데 안 하는 유저가 훨씬 많잖아요. 안 하는 유저들도 한 유저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게임에서 내야 되는데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가 이제 리워드 비디오를 설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거를 뭐 보통 0.1달러 혹은 뭐 많게는 0.2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리워드 비디오 한 번 볼 때의 가치를 뭐 그렇게 기준을 잡고 보통 설계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많게 보면 하루에 막 10번 이상 보는 유저도 있고 근데 보통 한 4-5번은 꾸준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유저가 남아있으면 인앱 결제는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광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광고 설계를 해놓은 화면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흔한 광고 설계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되게 필요한 재화가 있으면 그 재화를 광고를 한번 보면 준다거나 이제 이 재화는 인앱 결제를 하면 얻을 수도 있고 게임 내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광고를 보면 조금 더 많이 얻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조건 이건 봐라고 만들어 놓은 광고 콘텐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클릭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도중에 광고를 보면은 내가 플레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요소도 없고 죽었을 때 내가 광고를 보면은 너가 연태까지 너가 얻을 수 있는 재화의 몇 배를 줄게 이런 식의 광고도 되게 좀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광고 지면마다 다 이제 뭐 클릭률이라든지 CPM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생뚱맞은 데만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광고는 다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게임 출시할 때마다 광고를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수익화하는 그 대시보드를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광고 수익화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로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미디에이션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미디에이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여러 네트워크들을 동시에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걸 그럼 어떻게 뭐 설정을 해야 높은 ECPM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높은 ECPM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나 지금 이제 내린 결론은 결국은 이제
저 프라이스 플로어를 다 만든 다음에 타겟으로 ECPM 뭐 $30, 뭐 $29, $28 이렇게 촘촘하게 걸어놓고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호출했을 때는 $30로 호출을 했는데 없으면 $29 이렇게 높은 광고를 강제적으로 이제 호출을 받는 개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배나 뛸 정도로 굉장히 ECPM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다만 요즘에는 이제 더 진화된 비딩 방식이 나왔죠. 실시간 비딩 방식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베타 테스트나 혹은 이제 상용화 과정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게 검증이 되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와일드 테이머랑 로얄 다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로얄 다이스라는 게임은 아까 얼마 전에 3주 전에 출시했다는 그 게임인데요. 이 두 게임은 이제 뭐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리텐션도 그렇고 뭐 알프다우나 뭐 LTV 그런 데이터도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한 번에 이게 나왔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사실 와일드 테이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쪽 화면이 와일드 테이머라는 게임이고, 이게 옛날에 출시를 했던 알파베타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걸 한 3년 전에 출시를 했는데 리텐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리텐션도 좋고 광고에 대한 어떤 유저들의 반응도 되게 좋아요. 근데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우리가 계속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에서 결국은 마케팅을 계속 하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더 이상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뭘까? 오답 노트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점들을 보완해서 작년에 와일드 테이머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 보시면 확실히 뭔가 그냥 더 뭔가 있죠. 그냥 있어 보이죠. 막 옆에 막 재화도 막 더 늘어나고 뭔가 얘네 디테일도 더 화려하고 뭔가 유저가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재미 요소가 더 많아진 거죠. 상점에서도 팔 게 되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코인만 그냥 이렇게 파는 게 다였고 광고 안 보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화들도 더 많아지고 필요한 아이템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점에 구성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리텐션을 보니까 약 한 10%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한번 들어왔을 때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장기 리텐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TV도 원래는 너무 낮았죠. 이년 결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낮았고, 그 LTV도 많이 올랐고, 흥미로운 거는 리워디드 비디오의 ECPM도 올랐어요. 와일드테이머의 컨텐츠는 이거는 조금 재미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UE 타겟팅을 걸 때 이제 저희가 뭐 루컬라이크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게임을 하는 유저와 비슷한 성향의 유저를 타겟팅해서 모으는 거죠. 뭐 그런 타겟팅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유저들이 게임이 더 코어하니까 더 코어한 유저들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코어의 정도가 막 진짜 엄청 몇백만 원 막 그렇게 쓰는 코어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봤자 몇천 원, 만 원, 몇만 원 정도에 쓰는 유저들은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만 다 들어와서 사실 이것도 다운로드가 거의 지금 한 300만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유저들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유의 단가는 좀 올라갔어도 LTV도 늘어나고 그런 좋은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광고의 반응도가 확실히 높죠. 광고를 봤을 때 보통 보면 이제 RPG의 게임들의 광고가 나오니까 그 광고의 클릭률 자체가 달라요. 약간 코어해지니까 그럼 나 이 정도의 게임도 하니까 이거 게임하다가 나온 광고를 봤는데 이것도 더 재밌어 보이네. 결국은 클릭이나 설치가 일어나야 ECPM이 올라가는 개념인데 전 게임에선 그게 안 되고 그 다음 게임에선 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앱 결제가 되는 게임이니까 ECPM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면서 느꼈죠. 이 게임의 끝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서 접고 이걸 활용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 게임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 와일드 테이머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시도한 모든 게임들이 다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률상
훨씬 더 성공할 그리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는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출시한 로얄 다이스라는 게임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저스 다이스라는 게임, 이것도 3년 전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저스 다이스라는 게임도 리텐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50%, 그래서 7일 리텐션이 조금 안 좋았었고, 그리고 LTV도 결제할 것도 없어서 되게 낮고. 근데 이 게임이 부족한 걸 보완해서 양념을 쳐서 만든 게임이 로얄 다이스입니다. 그 로얄 다이스는 1일차가 50에서 한 55%, 7일차가 한 20에서 25%, 많게는 30%, 그리고 LTV는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거의 $2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달라진 걸 보면은 저스 다이스는 되게 혼자만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사위가 이렇게 있으면 주사위를 합쳐요. 합치면 눈이 2개가 돼요. 그러면 미사일이 2개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적군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적군이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이 주사위에 눈이 미사일을 쏴서 이 적을 죽여야 돼요. 되게 흔한 디펜스 게임이에요. 그 디펜스를 주사위라는 컨셉으로 좀 재밌게 풀어서 그런지 유저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운로드도 그렇고. 근데 컨셉이 좋은 것만으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또 고민을 하는 게 업데이트 할까?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 만들어 놓은 거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접고 다음 게임을 만들자 해서 기획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버를 붙여서 저 디펜스 게임을 1대1 대전 가능 모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협동전으로 공통의 적을 죽이는 협동전도 만들고 주사위의 종류도 6개가 다였는데 지금 거의 몇십 개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주사위를 가차로 통해서 뽑게 만들고 그런 여러 시스템을 넣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상점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온 건데 상점이 없었어요. 이 게임은 그냥 노예지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결제를 할 그럴 유저가 없죠. 근데 이 게임은 이제 상점 이렇게 구성해놔서 맨날 상점 패키지를 다르게 하고 어떤 유저한테는 이걸 보여주고 이제 그런 상점도 보도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확실히 지표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게임을 되게 많이 만들면서 느낀 게 요거는 코어 룰이 되게 재밌네. 요거는 우리가 아예 조금 다르게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하면 재밌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스타트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빨리 고객의 반응을 봐야 이 고객이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출시를 안 하면 계속 내가 재밌는 게임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장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네, 오답노트는 필수인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 게임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냐, 혹은 이제 최근에 WT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또 게임 업계 투자도 예전에 되게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죽고 게임 무료 차트 순위나 그런 데 보면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해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큼 다운로드 수가 발생을 해갖고는 차트에 진입도 못해요. 그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지금은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만 봐도 검색을 이제 네이버로 안 하고 유튜브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에 되게 많이 익숙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 말은 이제 물론 TV를 통해서 당연히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그랬던 유저들이 모바일로 많이 넘어오고 그 말은 옛날엔 가장 비싼 광고 단가는 제일 인기 많은 드라마의 앞뒤에 나왔다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많이 그 단가가 낮아졌고 그럼 그 광고주들이 돈을 적게 썼느냐? 그게 아니라 다 모바일로 넘어왔기 때문인 거죠. 물론 여전히 그 전통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유저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시장의 어떤 광고 시장이 늘어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게임을 출시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수의 유저라도 있다면 결국 그 유저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주로 하는 유저다.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게 다 저희 자산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데이터를 그 유저들을 타겟으로 필요로 하는 광고주들이 결국 올 테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브랜딩 광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지만 게임 했을 때 광고 나오는 거의 99%가 게임 광고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보니까 슬슬 브랜딩 광고들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CPI가 아닌 이제 뭐 CPM으로 반영하는 그런 브랜딩 광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말은 우리 게임을 하다가 나이키 광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게임 자체 콘텐츠의 가치도 있지만 결국 이제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그 유저가 하나에 사용하는 콘텐츠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 하나하나가 저는 되게 큰 광고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게임을 많이 만들 거고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 거고, 그 재밌는 게임은 결국 인기 있는 드라마랑 똑같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드라마는 끝났어도 여기는 유저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 유저들을 계속해서 광고를 볼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계속 이러한 가벼운 캐주얼한 게임들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